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에 주목해 볼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갈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키워드 깊이 있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고요.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AI에 대한 키워드까지 좀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인데요. 첫 번째 질문 김태성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강하다, 주도력 있다. 그리고 지수에 관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하방보다는 상방을 볼 자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도 쉬어가지만 오늘 자리일까요? 일단 뭐 오늘 쉬어감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와 그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소형주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것처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쉬어가는 모습에 너무 먼저 겁을 먹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제 저도 한켠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이제는 정말 크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다시 이 한 바퀴가 돌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은 좀 돼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도 8만 전자 혹은 그걸 넘어서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고, SK하이닉스도 20만 닉스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기업은 SK하이닉스뿐만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 기존의 레거시라고 하는 디램이라든지 이 메모리 쪽에서 1, 2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봐도 지금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K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 전에 상승하고 세로 뉴스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긴 합니다만 지금 위치에서 저는 쫓아가기에는 다소 어지러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좋긴 하나 기회를 조금 다시 기다렸다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딱 놓고 봤을 때 지난번보다 100원 높게는 지금 고점이 나왔잖아요. 네. 79,900원이요. 단기적으로 시원하게 앞에 팔자가 붙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이 사이클의 숨고르기가 나올 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그 생각은 듭니다. 한정돼서 원래 갔던 쪽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선이 필요할지도 궁금해요. 일단 다음 주에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다른 쪽들의 이제 순환매가 돌아간다면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그 외의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섹터로 간다면 당분간 또 가격적인 혹은 기간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는 이 두 기업에 집중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상황. 어제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SK하이닉스라든지 중소형단 기업들까지 반응을 해줬는데, 만약 다음 주에 이들 기업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간적인 조정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전략적인 고민은 그래도 반도체라는 점에서 저도 그 관점의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저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시원하게 갈 때 이번에는 이쪽으로 거래가 터졌으니 그래 소부장 소외되는 거 인정해. 형님들이 시원하게 가면 다음 주는 소부장일 거야 라는 계산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소부장 쪽에서의 흔들림을 매수로 활용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미 베팅을 하셨다면 버텨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베팅 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HBM이냐 레거시냐의 선택을 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HBM이 당연히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성과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레거시를 또 집중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무역 자존심 싸움이 지속이 되다 보니
본인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있는 제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거시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가지고 있던 재고가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든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HBM도 중요하지만 기존 디램이랑 메모리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전공정 필요하겠죠. 전공정 딴 장비주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소재주들까지도 필요하겠죠? 라고 이제 생각을 좀 딥하게 가면, 일단은 저는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혹은 소재단을 한번 보시는 게 맞다. 원익 QNC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혹은 PSK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도 이런 맥락과 좀 결이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김민기 PB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어갈게요. 앞서 레거시 쪽의 이야기를 본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메리트에 대해서도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CXL 좀 이슈를 찾아봤더니 다음 주에 삼성전자 쪽에서 신기술 발표한다라는 일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새로운 모멘텀 이쪽에 조금 더 베팅도 필요할까요? 사실 CXL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HBM과 CXL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HBM을 고를 것 같고요. 일단 CX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여전히 좀 묵직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좀 선호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핑퐁 흐름에 맞춰서 자꾸 매매를 자꾸 돌리시다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계속 손실만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섹터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다시 내 차례는 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그 반도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어느 한 종목을 고르셨으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초입 부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동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HBM의 수요 자체는 한쪽에서 독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보정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HBM 생산하는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공급 부족, 즉 쇼티지 자체는 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거든요. 일단 첫 승기 자체는 하이닉스가 좀 잡아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삼성전자 또한 이번에 HBM3 패키징 쪽에서 현재 진전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워낙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지속될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점유율 또한 늘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HBM을 제외하고 봐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레거시 쪽, 그러니까 디램이나 낸드 시장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수준이 줄어들면서 현재 가격에 대한 반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하이닉스가 HBM과 EUV 쪽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어서 공급량 자체가 현재 크게 늘어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구조적인 공급 과잉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업황 반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레거시와 HBM 모두 다 좀 살펴봐야 되는 시장이고, 좀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계속 기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두산 테스나 또한 한 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만 짧게 하면은요, 지수에 대해서 흔들림이 약간 나오고 너무 많이 오른가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난주와 그리고 또 지지난주와 변함없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매수하자라는 게 PB님의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매수하자는 의견이긴 한데 아까 본부장 말씀처럼 다음 주 시장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신호가 나오면? 다음 주 시장에서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번 상승과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이것들을 소부장단으로 좀 수급이 좀 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고점을 시원하게 더 뚫어낼 필요는 없지만 소부장단에서 매기가 들어오는지는 확인하고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두 분 모두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죠. 계속 이렇게 AI에 대한 열풍이 분다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통신장비 저희 4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수혜에 대한 리포트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불을 뿜을까에 대한 궁금증 커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전력기기 중에서도 뭐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그것처럼 통신장비주 역시 시원하게 오를까요? 테마를 넘어 산업으로 갈까가 궁금한데 궁금한 건 지금부터 계속입니까? 아니면 일단 오늘 윗꼬리가 달린 대표적인 종목의 흐름으로 봐서 일단 챙기고 계속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헤드라인에 대한 답을 직관적으로 드리면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불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력기기는 실제로 이 그냥 단순 기대감 테마가 아니라 해외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AI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전력기기, 전압기,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액침냉각,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신기기까지 넘어왔는데 사실 지금 전선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도 긍정적으로 보긴 하나 AI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 그걸로 인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기업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AI 생태계 확장이 이 통신주들의 어떤 인프라 구축을 좀 앞당기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하지만 전력기기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라가 아니라 전력기기처럼 4배, 5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서 내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더 중요한 시점이 네. 되어버렸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통신기기주가 걸린 것이고 또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AI 시대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빅테크 기업들 무선 서버가 아닙니다. 다 건물 안에 있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서버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5G 인프라가 필요한 어떤 이 무선 서버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금 많이 필요하고 대신에 이제 AI 시대의 킬러 컨텐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통신 장비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곤 합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5G 안에서도 이 산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이미 좀 실적적으로 주머니가 좀 네. 튼튼하게 좀 채워져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지만 버텨낼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따라잡는 게 정말 용기도 필요하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제가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쯤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안 올라간다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가지고 계신 것은 맞고요. 최근에 이제 대다수의 5G 기업들이 기록했던 고점. 왜냐하면 연초에 이재용 회장이 또 그 5G 관련 사업부를 방문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생긴 올 초에 박스 상단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여길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5G 통신 장비주 안에서 실적이 견고하게 나오는 기업 몇 개 안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KMW는 대장주니까 봐야 하고 솔리드하고 이노와이어리스 저는 이 두 기업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본업에서 잘하고 있는 쪽, 지금도 빠지지 않은 종목에서 네. 더욱더 플러스 알파를 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통신 장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볼게요. 앞서 김민규 PB님, 반도체에 대해서 다음 주 시장 보고 여전히 좋다. 흐름이 소부장단으로 수급 펴지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통신 장비의 가격적 메리트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도 궁금하고요. 반도체의 이런 흐름에서 파생해서 볼 수 있는 아직까지 조금 더 탄력성에 기대되는 쪽이 혹시 보이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통신 장비들 자체는 좀 눌림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측면에서만 봤을 때 다른 뭐 전력기가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밸류 측면에서만 봤을 때 사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투자가 통신 장비 투자로 정말로 많이 확대가 될 것인가는 사실 확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국내 과기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디지털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올해 안에 이제 신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사실 지금의 5G가 원래 처음 도입될 당시 광고로 많이 소개가 됐던 진짜 그렇게 빠른 5G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5G가 활당되고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통신장비 쪽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G가 처음 시작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통신장비가 전국에 깔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비주들이 한번 되게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LTE에서 5G가 넘어가면서 대략 한 500만 개 정도의 장비가 전국에 깔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한 20만 개 정도만 깔고 나머지는 그냥 5G 서비스를 굳이 확대를 안 하고 그냥
일정 구역에서만 좀 구현이 네.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고대역폭 5G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번에 고주파 주파수를 배당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동통신사에서 좀 큰 폭의 좀 투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 통신 장비들 중에서 굉장히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솔리드 같은 기업을 좀 좋게 보는 것이, 일단 실적도 좋았고 일단 미래 먹거리로 여기고 있는 오픈랜 시장에서 좀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오픈랜 쪽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장비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T가 서울 지역 기지국에 뭐 삼성 거를 깔았는데 성남에다가 이제 화웨이 장비를 쓰게 되면 좀 전화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호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픈랜이고, 결국 통신사 입장에서는 오픈랜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솔리드가 이쪽 시장에 잘 공략만 한다면 앞으로 훨씬 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통신 장비 쪽에서 딱 모아집니다. 정보까지 딱 솔리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공유를 좀 해주셨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산업의 확장 측면에 저희도 계속 뉴스 추적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이 몇 개 딱 찝히실 겁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 좀 흔들흔들거리는 쪽 많은데, LNF와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눈이 딱 띄었을 때보다 정말 조용하게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뭔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동시에 삼성 SDI에 대한 흐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피비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셀 쪽 먼저 볼까요? 셀 쪽에서는 일단 삼성 SDI 중심으로 최근에 수급 이야기 그리고 모멘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강한 편이라서 이게 투자를 다른 셀 업체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과 연결고리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걸까요? 거래가 한번 터지고 이제는 개별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특별하게 삼성 SDI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밸류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밸류요? SDI는 아직도 밸류 측면에서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셀 업체 중에서 가장 다시 한번 리레이팅을 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SDI 전체에서 계열사들을 제외하고 배터리 사업 부분만을 딱 보면은 한 시총에서 한 16에서 17조 정도면 현재 셀에 부여된 가치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예상되는 캐파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절반 이상의 할인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할인의 이유가 다른 셀업체 대비 좀 투자가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 지금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한 6조 7천억에서 한 8조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현재 투자 금액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가장 큰 문제였던 투자 금액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전고체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단가와 생산에 대한 어려움이 현재 발목을 잡았던 건데, 항상 SDI가 전고체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견고히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현재 최상의 시나리오가 좀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셀 쪽이 자리를 잡으면 분위기 전반적으로 전환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시각도 저희가 시원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걸까요? 2차전지 업황 자체에 대한 전환점은 사실 이제 슬슬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리튬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LNF도 일단 작년에 있었던 재고자산 평가손에 대한 리스크들, 실적에 대한 리스크들을 모두 다 해소하면서 이제 좀 다시 좀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아갈 준비라는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 LNF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요. LNF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김대성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사실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로 저희가 매일같이 봤을 때는 안 좋은 날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소외됩니다라는 표현 질문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반전이 시작된 걸까요? 이제 LNF의 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반영이 되는 건지, 앞서 삼성 SDI의 설명에 들어봤던 것처럼 역시 2차 전지도 가격적인 메리트로 그래서 LNF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결국에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이 지나갔다? 이미 이제 많이 반영이 되었고, 지금 아마 LNF 혹은 에코프로 BM 기업들의 어떤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 잡으신 투자자분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저점을 좀 다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에코프로 BM가 2년 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기업들 대비 LNF는 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악성 매물이
적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고점 대비 뭐 30% 50% 이상 손실이 난 구간이라서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사볼까 아니면 다른 섹터로 가볼까 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오른 거 없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봤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약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신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신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실적의 변화라고 하면 흑자 전환이라든지 적자 폭의 엄청난 감소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에 개선하는 요인 중에 만약 공급단에서 조절이 일어나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라면 그 반등은 짧을 수 있다. 대신에 앞단, 그러니까 수요의 회복에 의해서 실적이 회복이 되는 거라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비중은 넣으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보다 전방 수요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멘트를 해주셔서 뒤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4680 배터리 좀 질문을 드릴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점을 누가 하는가도 관건이다. 그러면서 LNF 같은 경우는 6월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트리거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일단 큰 그림은 전방 수요가 먼저다라는 가정하에 이 기술 관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방 수요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엔 이런 좋은 뉴스들이 그래도 계속 나와줘야 2차 전지의 투심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너무 큰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나쁘게 보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제가 염두 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전략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예쁘고 이렇게 보면 예쁘지 않기도 그쵸. 하잖아요. 좋은 것만 시장에서 부각할 때 오름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까지 저희가 잘 펀더멘털 플러스 알파로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심리가 중요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2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주항공, 방산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일단 대형단에서는 수급도 그렇고요. 이슈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주 관련 모멘텀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큰 틀에서 잡고 그리고 서서히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민기 PB님, 오늘은 항상 이 섹터는 물음표긴 한데 우주항공 쪽에서의 개발 모멘텀이 좀 더 강할까요? 아니면 방산 섹터로서의 매력으로 오늘 관련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장에서 윗꼬리가 달린 쪽도 좀 많기도 해서요. 오전과 다른 특별한 변화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까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우주항공 쪽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하고 싶고요. 일단은 우주항공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만 수급적인 이슈가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반도체나 뭐 바이오가 양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주항공까지 힘을 받기엔 다소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오늘 이제 섹터 내 영향력 있는 종목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투심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렇게 수주가 많이 나와줬고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제노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잘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좀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면은 지난번에 이제 세계 위성산업 전시회가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여기 대표회사 인터뷰에서 일단 사실상 아마존과의 독점 공급 이슈를 좀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겼고요. 거기에 위성 사업 자체가 사실 이동통신 사업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제 회사 이동통신에 도전하는 이제 스테이지 5 지분도 인텔리안 테크가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시너지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오늘 상승의 핵심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M&A 언급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가 현재 PE 주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그 대표의 인터뷰가 좀 투심을 자극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대표회사가 인터뷰에 직접 언급한 부분은 쉽게 넘어갈 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우주항공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설립 자체는 더 이상 이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립된 이유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5월 이후도 한 번 더 지켜보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인텔리안 테크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크게 해석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최근에 저희가 우주항공 방산 쪽 이야기를 할 때는 사이즈가 큰 대형주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인텔리안 테크의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그 이유에 기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쪽의 탄력도 오늘은 강하거든요. 더 의미 부여 가능할까요? 사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래도 의미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눌림이 심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해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저희도 체크 잘 해놓고 있을게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M&A.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모멘텀, 엔비디아 키워드도 나오고요. 신규 상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로봇 김태성 본부장님 아직도 늦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이 질문이 가장 어렵고 근데 자주 드리게 돼요. 조금 늦었죠. 늦었어요. 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기회는 다시 온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의 상승세는 아무래도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삼성전자 어떤 이 이슈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오늘 중소형 단에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환기 해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또 강한 시세를 좀 탄력을 나타냈는데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적 관찰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위치에서부터 사볼까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은 조금 더 저는 지켜보면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엔젤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또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로봇주들의 어떤 수급의 판도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트레이딩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 다음 주 화요일 엔젤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자 한 번 더 메모해 두시고요. 로봇에 대한 키워드까지 정리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원픽만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시간 넉넉히 저희가 잡아서 저희 수익을 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 리스트 좀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원픽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PB님 오늘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제 원픽은 미코입니다. HBM 계속 보시네요. HBM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미코 같은 경우에 환기 종목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환기 종목도 그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서 지정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제되는 이슈가 있었고 일단 HBM이 계속해서 앞으로 고적층 구조로 갈수록 이 펄스 히터의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고요. 국내의 TC본더 제조사들이 상부 히터 탑재를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미코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모두 속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펄스 히터 자체도 좀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해서 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종료는 계속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추천 종목을 갖고 왔고요.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주의 환기 종목 해제가 되었고 오늘 리포트 조회수 1위에도 차지가 된 종목이 바로 미코입니다. HBM 가치 사슬 포인트를 잡고 있는 종목 2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다는 점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L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